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영어의 신 김충남 영어TV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10분 만에 20분 만에 끝내는 영문법 강의를 올려드린 적이 있죠. 제가 좀 내용을 좀 수정 개정해서 어, 리비전 에디션 판으로 음, 바로 이것이 20분 만에 끝장내는 영문법 당근하다라는 타이틀 제목으로 어, 수강 대상은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수능 준비생, 공무원 준비생, 뭐 토익 시험, 그다음에 편입 시험, 그리고 모든 영어 포기자들, 영포자들을 위한 제가 직접 집필 직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그 내용들을 많이 보강해서 강의를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서로는 각설하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여러분들 집에 다 영문법 책은 한 권씩 뭐 거기에 기초가 됐든 기본이 됐든 종합이 됐든 뭐 영문법 책 한 권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항상 책을 보기 전에 중요한 게 목차, 컨텐츠인데요. 그 영문법 책들의 목차를 보시면 뭐 제일 먼저 우리가 보너스 코너로 뭐 팔품사 이렇게 나오죠. 팔품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저도 이제 팔품사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문장의 오형식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그 명사부터 명사 명사부터 이래 시작되는 영문법 책이 있고요. 동사부터 시작되는 영문법 책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팔품사를 다 설명하고 이렇게 동사편, 동사가 조금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동사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에서 중요한 준동사가 있습니다. 준동사. 우리가 또 동사편, 뭐 준동사편, 뭐 이런 내용들을 또 제가 이렇게 직접 집필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보시면은 뭐 우리가 그 팔품사 같은 경우는 정말 짧게 대개가 짧게 하고 넘어가는데요. 그 팔품사가 다시 또 그 본문에서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팔품사 할 때 영문법을 끝낸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뭐 접속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특수구문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비교, 뭐 병렬, 도치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 뭐 천천히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1번이 아니고 영순위로 제가 문장의 오형식을 한번 다시 여러분한테 리마인드, 그렇죠?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1형식 문장은 영어는 아무리 짧고 아무리 길어도요,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떠한 영어 문장도요. 자, 1형식 문장이라는 것은 subject,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데요. s라고 나타냅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로 어떤 문장이 짧든 길든 이루어져 있으면 1형식 문장이라고 하고, 우리가 V는 verb, 동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형식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왜 이 보호를 주격 보호라고 하냐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호다 해서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우리가 C는 complement라고 합니다.
자, 삼형식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으로 이루어진 문장. 사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요 I.O라고 할 때 I는 indirect, direct 앞에 in을 붙여서 indirect,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거요. 그다음에 D.O라고 할 때 D는 direct opposite,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형식 문장,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되는데요. 자, 왜 이때 보호는 목적격 보호라고 하느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해서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영어에는 다섯 가지 문장의 어떤 형식이 있고요. 제가 또 뭐 두 가지 더 추가시켜서 뭐 칠형식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전통 문법에서는 오형식이라고 더 아시니까 그렇게 오형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가 주어 자리, 보호 자리,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온다? 명사, 대명사, 명사 대신에 쓰이는 대명사. 그 다음에 명사의 역할하는 구, 그 다음에 명사의 역할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거를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느냐, 영어에서 명사상당어구다. 저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사에 해당하는 아, 단어들이다, 단어의 어구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명사구에는요, 투부정사구,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동사의 ing, 동명사라는 게 명사구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반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영어 회화라든지, 뭐 생활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뭐 성인분들도, 제 강의를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영어 회화, 그 다음에 생활 영어를 공부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예. 그리고 절대로 실패가 없을 겁니다. 자, 계속 가보죠. 자, 그 다음에 명사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접속사 that, 그렇죠.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이런 걸 대절이라고 합니다. 뭐 대절이 대표고요. 뭐 what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의문사죠.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 이런 것들이 다 명사절에 속합니다. 영어에서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특히 보호 자리에는요. 명사 상당어고도 오지만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과 같은 이러한 것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형용사 상당어구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문법 개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주어 자리, 보호 자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인 명사상당어구가 올 수 있다, 쓰일 수 있다. 자, 그런데 특히 보호 자리에는 명사상당어구 외에 형용사상당어구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형용사상당어구에는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이 있다. 형용사구에는 뭐가 있느냐? 토부정사, 그 다음에 ing 하는 이때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주로 ed를 붙이는 과거 분사.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의 덩어리를 뭐 전치사로 시작한다 해서 전치사구 혹은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거든요. 이런 덩어리를 전명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용사구에 속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 뭐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계사절을 말하는데요. 관계사절에는 뭐가 있다? 관계대명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관계부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형용사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형용사절에 속한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많이 들어봤지만 관계대명사절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오고 관계부사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온다는 게 또 차이점이다라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무시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에 그렇죠. 영어에 이렇게 그 주어, 보호,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상당어구가 올 수 있고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 상당어구도 올 수 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외 나머지 모두는요 수식어입니다. 우리가 M을 modifier라고 하는데요. M을 modifier 수식어라고 하는데요. 그 나머지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외에는 전부 다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인 이란 명사 상당어구, 형용사 상당어구는 어,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아시겠죠? 예. 그 외 나머지 모두는 수식어다. 수식어는 파란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수식어에도요, 형용사적 수식어가 있고 부사적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형용사는 방금 봤죠, 여러분. 예, 뭐 형용사 상당어구는 방금 봤는데, 그죠? 예. 형용사 상당어구가 보호로 쓰이면 빨간색이 되고요. 수식어로 쓰이면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적 수식어에는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과 같은 형용사 상당어구가 또 명사를 꾸미면 파란색이 됩니다. 수식어가. 보호로 쓰이면 빨간색, 핵심이 되고요. 그것만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뭐 형용사 상당어구는 방금 구체적으로 보호 자리에 오는 경우, 빨간색인 경우에 제가 적어드린 이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형용사 상당어구가 보호 자리에 쓰이면 빨간색, 핵심이라서 빨간색이 되고요. 꾸며주는 수식어일 때는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그거의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적 수식어에는요.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 부사구, 부사절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부사 상당어구라고 하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영어에서 부사자 붙은 거는요, 전부 다 모조리 수식어입니다. 보호자리에 쓰일 수가 없어요. 형용사하고의 차이점이 부사는 보호자리에 쓰이지 못하고 오로지 수식하는 역할만 한다. 그게 형용사와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부사구에는 뭐가 있느냐? 후부정사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라는 게 또 부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치사구나 전면구 이런 것이 부사구에 속하고요. 부사절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뭐뭐 할 때 하는 뭐 when 주어 동사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하면은 because 주어 동사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만약 뭐뭐 한다면 if 주어 동사 하는 거 있죠. 그 다음 비록 뭐뭐일지라도 although나 though 주어 동사 하는 이러한 것들이 부사절에 속합니다. 나중에 보실 겁니다. 자, 조금 이 내용까지 정리를 좀 다시 드리면 오형식은 이렇게 됐다. 그죠? 자, 그러면 동사 빼고 주어 자리, 보호 자리,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명사 상당어구들이 올 수 있고 특히나 보호 자리에는 명사 상당어구 외에 형용사 상당어구가 올 수 있다. 정리가 됐죠?
그 나머지는 다 파란색 수식어다. 그러면 형용사적 수식어가 있고 부사적 수식어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형용사 상당어구가 보호자리에 쓰면 핵심이 되니까 빨간색, 수식으로 쓰일 때는 파란색이다. 요거 구분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어 문장도 구분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형용사 상당어구가 보호자리에 쓰였느냐, 빨간색이냐, 아니면 형용사적 수식으로 쓰였느냐, 파란색이냐, 이거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자, 1번 영순이 끝났습니다. 1번 문장 성분 들어가죠. 우리가 방금 문장의 오형식 봤습니다. 자, 동사 빼고 주어를 subject s라고 나타내고 동사 verb 그죠? v라고 나타내고 목적어 object o라고 나타내고 보어는 complement c라고 나타냅니다. 이 각각 문장을 구성하는 이 각각의 어, 부분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가지가 있대서 네 가지 성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나머지는 다 수식어다. M이 바로 modifier 수식어였죠. 수식어에는 형용사적 수식어와 부사적 수식어가 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핵심 빨간색이 되고 형용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 수식어는 파란색이 된다. 이렇게 색깔로 제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어, subject는 그렇죠? subject는 S라고 나타내는데 주어는 주로 동사 앞에 위치하죠. 그렇죠? 동사 앞에 주어가 위치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 문장은요. 우리말하고 달라서 항상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문 보시면 the man stands 그렇죠? 그 남자가 서 있다. the man이 주어가 되죠. S가 되는 겁니다. S가. 자, 물론 동사 앞에 수식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 앞에 주어가 아니고요. 주어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게 수식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사이에 이렇게 수식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문 보시면 The man in white cap stands 했을 때 The man이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stands가 동사니까 동사 앞에 white cap이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어는 the man이 되고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이 전면구인데 in이 전치사고 white cap이 명사가 되어서 전면구를 이루죠. 이게 바로 수식어가 됩니다. M이 되고요. 파란색이 되고 the man이 S 주어, stands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in white cap이라는 이 전면구가 the man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되어서 파란색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the man이요. 명사인데 man이 명사인데 in white cap이라는 이 전면구가 명사를 꾸미거든요. 명사는 누가 꾸민다? 형용사가 꾸민다. 그래서 어, 형용사 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때 전면구 in white cap을요. 이해하시겠죠? 됐죠? 그리고 이 the man이라는 명사가 주어가 되고 in white cap이라는 이 전면구가 형용사구로서 수식어가 되고 stands가 동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동사 verb라고 하는데요. V로 나타내죠. 그래서 동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비동사냐 아니냐. 자, 여러분들 비동사는
주어가 I일 때 쓰는 am, 단수 is, 복수 are. 요까지가 현재 시제죠. 비동사 현재. 그 다음에 주어가 단수일 때 쓰는 과거 단수가 was, 과거 복수가 were. 이 다섯 개가 비동사입니다. 이 다섯 개의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를, 거의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분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거의 모든 동사들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는요. 자동사냐 타동사냐입니다. 자동사냐 타동사냐. 자, 자동사는 음, 목적어를 바로 취하지 못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I live in 부산 했을 때 자, live가 동사라는 것은 아시는데 이게 바로 부산이라는 목적어를 바로 취하지 않았죠. 이런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리브와 같은 리브와 같은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동사가 목적어를 못 취하느냐? 요렇게 전치사를 뒤에 주면 전치사를 이렇게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이렇게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없이는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못한다. 자, 두 번째 타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live도 살다고 inhabit도 살단데요. 동사인데요. 근데 부산이라는 목적어를 바로 취했죠. 이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 동사. 특히나 뒤에 전치사가 없죠. 오히려 전치사 붙으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live라는 자동사 플러스 in이라는 그죠? 예, 전치사 이꼴 inhabit이라는 타동사 이렇게 수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타동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목적어는요. 우리가 object라고 하는데 영어로 object라고 하는데 오라고 나타내죠. 자, 목적어는 방금 보셨죠? inhabit이라는 요 타동사. 그렇죠? inhabit이라는 이 타동사가 그냥 살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라는 전치사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고요. 부산이 타동사 inhabit의 목적어죠. 그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nhabit이라는 이렇게 타동사의 음, 타동사의 이렇게 목적어도 있고요. 부산이라는 그다음에 요 화이트 캡 할 때 요 캡이라는 명사가 또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요때 전치사 그렇죠? 예, 인이 전치사죠. 전치사 뒷자리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요때 캡은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전치사 인의 목적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은 우리 앞에서 봤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갑니다. 자, 보호인데요. 보호는 우리가 보충해주는 말, 영어로는 compliment라고 합니다. compliment, C라고 나타내죠. 자, 보충해주는 말로 이형식의 주격 보호와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가 있다. 그래서 자, 이형식은 뭐 주어 동사 주격 보호,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했을 때 이 a student라는 요 학생이 주격 보호가 되고요. 자,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했을 때 I find her a student.
이때 a student가 목적격 보호로서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그녀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find를 뭐 찾다, 발견하다로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팔품사로 왔습니다. 여러분, 팔품사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참 어려워하던데, 어, 제가 좀 쉽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8가지 종류의 단어다. 그래서 여덟 가지 종류의 단어를 팔품사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명사가 있고요. 두 번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있고요. 이 명사, 대명사는 주어 자리, 보호 자리, 목적어 자리 쓰인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로 쓰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사는 보호로 쓰이지 못하고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동사나 문장을 꾸민다. 그 다음에 주어 뒤에 나오는 동사. 지금까지 5가지죠. 그 다음에 명사 앞에 오는 전치사, 주어 동사 앞에 오는 접속사, 읍사는 감탄사 이렇게 8가지입니다. 간사는요, 팔품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요 간사는 왜 썼냐면 항상 명사 파트를 공부할 때 항상 간사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팔품사의 첫 번째 명사죠. 자, 여러분들 명사의 종류가 5가지, 전통 문법에서 5가지인데 필요 없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room은 다 압니다. 하지만 a room이 있고 room이 있습니다. a room이 됐다는 것은 어를 썼다는 것은 간사 어를 썼다는 것은 room이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였다. 그때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방인데 룸 앞에 간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때는 방이라는 뜻이 아니고 공간이나 여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수거 보면은 make room for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요걸 직역하면 누구누구를 위한 방이 아니고요. 공간이나 여지를 만든다 이런 뜻으로서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해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다. 뭐 지하철 타면은 어르신들 타시면은 이렇게 어, 그 젊은 친구들이 비키죠.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드리죠. 그래서 그런 표현입니다. 누구를 위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다 이런 수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명사는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쓰인다.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간사는 팔품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팔품사의 두 번째 대명사인데요. 어, 영어에서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한번 썼으면 그 명사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대명사로 바꾸게 됩니다. 왜?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만약에 어떤 동사를 썼어요. 그 동사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 동사 대신에 그냥 대신 쓰는 동사, 대동사 do로 써버립니다.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이게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의 이 동사가 만약에 또 반복이 됐다. 그러면 이 동사를 아예 생략해버리고 to만 남깁니다. 이게 바로 대부정사 to라고 문법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명사도 명사처럼 명사의 친구다, 명사 대신에 쓰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쓰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자리에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명사가 핵심이니까 빨간색, 꾸며주는 형용사는 수식어니까 파란색,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handsome boy 했을 때 boy가 명사죠. 이게 핵심이니까 빨간색. handsome이 형용사죠. 형용사가 명사 boy를 꾸밉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A boy famous for the musician 했을 때 이 famous가 유명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그 형용사가 하나일 때는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데 이런 걸 전이수식, 전치수식, 앞에서 꾸민다 이런 말이죠.
한자 용어가 많죠. 예. 그 다음에 famous라는 형용사가 혼자가 아니죠. for 이하에 딸린 식구가 있죠. 플러스 알파가 있죠. 이렇게 형용사로 시작하는 구, 이렇게 형용사 단독이 아니라 형용사 뒤에 딸린 식구가 있어서 이 형용사구를 이룰 때는요, 앞에서 꾸미지 않고 명사를 뒤에서 꾸민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사는 보호자리에 쓰이지 못합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우리가 2형식 문장과 5형식 문장에서요, 보호자리에는 명사 외에도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부사는 올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호자리에는 부사 못 온다. 그래서, 해피가 둘 다 답이 되겠습니다. 주격 보호든 목적격 보호든, 보호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오지, 부사는 오지 않는다. 부사는 우리가 오로지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동사나 문장을 꾸미는 수식어다. 그래서 부사, 부사자가 붙은 거는 다 파란색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죠. 예, 두 가지 분류로 한다고. 첫 번째는 비동사냐, 아니냐. 비동사 다섯 가지 외에 거의 모든 동사는 일반 동사. 목적어를 바로 못 취하는 동사는 자동사,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 동사는 타동사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는요, 명사 앞에 위치하는 단어를 말하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ing를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면 이것을 구라는 덩어리가 되어서 전치사로 시작하는 전치사구 혹은 전면구라고 부르는데, 자, 이 전면구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는 형용사구가 되고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는 부사구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 한번 보시면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라는 예문이 있죠. 자, 제가 of the people 전면구죠. by the people 전면구죠. and 병렬구조입니다. for the people 전면구죠. 이 세 개의 전면구는 앞에 the government이라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적 수식어로서의 파란색이고요. 마지막 from the earth라는 이 전면구는 바로 앞에 있는 ferish라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government이라는 명사가 주어가 되고 shall이 조동사죠. not이 부정문, ferish가 본동사. 그래서 이 긴 문장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다라고 제가 색깔별로 해놨죠. 이렇게 긴 문장이 일형식입니다. 주어 동사만 있잖아요. 수식어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정부는 정부인데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는 주어는 얻는 이가로 해석하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로부터? 지구상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팔품사 일곱 번째입니다. 접속사인데요. 자, 접속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나누는데 또 어떤 책에는 상관 등위 접속사, 뭐 줄여서 상관 접속사다, 뭐 이거를 접속사의 종류로 넣는 책이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접속사는 첫 번째 등위 접속사, 그리고 그러나 혹은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for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어 문장 중간에 컴마 for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치사가 아니고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등위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위 상관 접속사 요거는 암기하시면 됩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Both A and B, A와 B 둘 다. 요거는 동사를 복수만 씁니다. 나머지는 B의 동사의 수를 일치시킵니다. Either A or B, A든 A와 B 둘 중에 하나.
neither A nor B, A와 B 둘 다 아닌 양자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접속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종속 접속사입니다. 이걸 제가 동생절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접속사 뒤에 선생님들이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온다 했을 때는 이 동생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종속 접속사가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인다는 거 예문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명사 처리될 때는 핵심이 되니까 빨간색이고요.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의 경우, 부사절의 경우에는 파란색이 됩니다. 수식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할 때, 이 접속사가 있는 쪽이 동생절, 없는 쪽이 형님절인데요. 주절인데요. 이 종속 접속사는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종속 접속사 주어 동사가 종속절이 되고요. 쉽게 말하면 동생절. 접속사가 없는 쪽이 형님절,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종속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이란 문장 스타일을 또 복문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복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형식 문장부터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가 하나죠. 그런 걸 단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등위 접속사 and로 연결하는 문장을 앞에 문장이 있고 and 다음에 뒤에 문장이 있죠. 이런 걸 또 중문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동생절이 뒤로 갈 수 있습니다. 형님절이 앞으로 오고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종속절이 상황에 따라서 어,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쓰이면 명사절을 이끌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주어 동사가 있는데 또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대신 뭐다? 종속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다. 요게 종속 접속사다. 자, 요게 I가 주어죠. think가 동사인데 타동사로 삼행식 타동사로 이 that 절 자리에 목적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인 that 절이요. 동생절인 종속절인데요. 목적어 자리에 누가 온다? 명사가 와야 되는데 왔으니까 명사절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제가 요게 명사절이니까 빨간색이 됩니다. 빨간색. 목적어 역할 하니까. 그러니까 요 대트절이 종속절이 됩니다. 종속절이. 음. 자,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절이 된다 했는데 I find the woman who stands by him.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빨간색인데 이게 주절이거든요. 요게 이제 후 이하가 종속절인데 여러분 후 관계대명사절이죠. 이게 앞에 있는 the woman이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절로서 수식어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나는 그 여자를 찾는데 예, 찾았는데 어떤 여자냐면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그 여자를 발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꾸며주는 경우는 부사절이 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동생절인 종속절이 되고요. 빨간색 부분이 형님절인 주절이 됩니다. 그래서 왼절이 부사절, 종속절. 그런데 뒤에 문장을 꾸미니까 부사절. 그런데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니까 시간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that 절이 주목부 자리에 왔으니까 특히나 목적 자리에 왔으니까 종속절인데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명사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후이하가 종속절인데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절이 된다. 관계대명사절이 형용사절이 된다. 그 다음 왼절이 또 동생절 종속절인데 뒤에 문장을 꾸미니까
부사절. 부사절 중에서도 웬절이니까 시간부사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개가 다 밑줄 친 이 세 개가 종속절인데 동생절인 종속절인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명사절 빨간색 아시겠죠? 그 다음에 후이하는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절 파란색 그렇죠? 그 다음에 웬절도 동생절인데 부사절이니까 파란색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쓰이는데 명사절로 쓰일 때는 핵심이니까 빨간색,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일 때는 파란색이 됩니다. 수식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 3번에 when I was young을요.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고쳐라 하면은 접속사 when 없애고 주어 I가 주절의 주어 I와 같으니까 없애고 was의 원형이 be죠. be에다가 ing를 붙인 being young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데 분사구문에 being이나 having미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young, I like guitar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부사절을요, 부사절을 이렇게 부사구로 바꾼 걸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동생절이 오고 형님절이 올 수도 있지만 형님절이 오고 동생절이 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I like guitar when I was young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감탄사는 읍스 정도 하시면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 verb 편이 좀 많습니다. 동사 파트가. 뭐 동사의 종류, 뭐 수일치, 그죠? 예, 수일치, 그 다음에 뭐 시제, 그 다음에 뭐 태, 그 다음에 법,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를 도와주는 뭐 조동사, 뭐 이렇게 여섯 가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예, 여섯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6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동사의 종류는 어, 첫째, 비동사가 있고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부르고 동사의 종류는 또 자동사, 타동사로 나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부분이죠. 자, 수일치 가겠습니다. 수일치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가 있고요. 목적어와의 수일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자, 주어가 he, 3인칭 단수 주어니까, 그죠? 동사는 당연히 단수, has를 써야 되죠, has. 학생들이 이게 has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have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개념이 잘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 has는 s가 붙었잖아요. 이게 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have는 원형이죠. 동사 원형이 복수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와의 수일치. 자, I have the book 이라는 문장이 있고요. He took it이냐 them이냐 from me 했을 때 나는 그 책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the book을 받는 그렇죠? 음, 대명사가 it이죠. books 했으면 them으로 받아야 되죠. 예. 요게 목적어와의 수일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제. 시제는 여러분들 영어에서 12가지가 있다 해서 12시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 시제밖에 없습니다.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밖에 없는데 뭐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우리 전통문법에서 12가지 시제라고 부르니까 자, 기본 시제가 우리가 아주 기본이 되는 시제, 기본 시제, 다른 말로 단순 시제라고 부르는데요. 단순 시제. 자, 기본 시제, 단순 시제에는 자, 지나간 시간 과거, 지금 현재, 다가올 미래에 있겠죠. 그래서 예문 보시면 I played tennis. 나는 테니스를 쳤다. 과거죠. I play tennis. 나는 테니스를 친다. 현재죠. 자, 미래 조동사 will을 써서 I will play tennis. 나는 미래에 테니스를 칠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 이게 기본이 되는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가 있습니다. 진행형 시제. 비동사 플러스 ing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행형 시제에 쓰이는 이 ing는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지나간 시간 중에 ing면 과거 진행, 현재 진행이면 현재 진행, 다가올 미래의 진행이면 미래 진행을 쓰겠죠. 그래서 뭐 과거 진행 같은 경우는 was, were의 ing, 현재 같으면 am, is, are의 ing, 미래 진행 같은 경우는 미래 조동사 will에다가 be, ing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요. 예문 보시면 I was playing tennis. 나는 과거에 테니스를 치고 있는 중이었다. I am playing tennis. 나는 현재 테니스를 치고 있는 중이다. I will be playing tennis. 나는 미래에 테니스를 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reference 참고. 제가 조금 전에 진행형에 쓰이는 ing는 현재 분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우리말에 없는 영어에만 있는 완료 시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have pp나 has pp로 나타내는데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과거 완료 had pp,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 have 혹은 has pp, 현재부터 미래까지는 will이라는 조동사 써서 will have pp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문 보시면 I have played tennis. 자, 나는 테니스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쳐왔다. I had played tennis. 나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테니스를 쳤었다. I will have played tennis. 나는 테니스를 치고 어떤 시점이 되면 테니스를 치고 있을 것이다. 그 동작을 마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지제에서 끝으로 진행형과 완료형이 결합된 형태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진행 시제와 완료가 결합이 될 때는요. 진행 플러스 완료가 아니라 완료 플러스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뭔 말이냐. 자, 우리가 진행은 BING죠. 완료는 have PP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치면 be having PP가 나오는데 이런 영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가 합쳐질 때는 서로 거꾸로 해라. 그러니까 have PP 완료 시제 플러스 BING 진행을 결합시켜라.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have been ing가 된다. 그래서 I am having played tennis 이런 영어는 없다. I have been playing tennis.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테니스를 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voice라고 하는데요. 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태라고 하면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습니다. 자, 능동태와 수동태는 우리가 보통 문법책을 보면 voice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의 형태인데요. 동사의 형을 줄이고 그냥 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의 오형식 문장 안에 어, 이 우리가 앞에서 오형식 문장을 봤죠. 그 문장들이 다 능동태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능동태 문장이라고 안 하고 그냥 문장이라고 하죠. 그냥 1형식 문장, 2형식 문장, 3형식 문장, 4형식 문장, 5형식 문장이라고 하죠. 이걸 뭐 수동태라고 안 하죠. 우리가 보통 태라고 하면 수동태를 말합니다. 자, 수동태 문장은요.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만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능동태 3형식, 4형식, 5형식 능동태 문장에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라도 있어야 그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가기 때문입니다. 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면 이 3형식 문장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동사가 BPP가 돼요. BPP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그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가 by 주어 이런 형태로 어, 목적격 형태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 문장입니다. 위에는 삼형식인 능동태 문장이죠. 그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능동태 문장에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3형식 문장의 수동태, 4형식 문장의 수동태, 5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또 공부를 할 때 하시면 되고 크게 아웃라인을 말씀드리면 3, 4, 5형식만 가능하다. 수동태 문장이 가능하다. 왜?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1, 2형식 문장은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를 도와주는 도우미 동사를 조동사라고 하는데요. 조동사 뒤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 앞에 쓰이며 조동사를 나란히 두 개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문 보시면 I played tennis. 나는 테니스를 쳤다. 이런 문장이죠. 만약에 can이라는 조동사를 쓰고 싶으면 I can play the tennis가 아니고요. I can play tennis. 그러니까 played라는 과거 시제였더라도 조동사 can이 들어가게 되면 과거 그대로 played를 쓰는 게 아니고 동사 원형 play를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조동사를 두 개 나란히 쓰면 안 된다. I will can play tennis가 안 된다. 왜? will이라는 조동사와 can이라는 조동사를 나란히 두 개 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I will be able to play tennis. 그러니까 can이라는 조동사, 뭐뭐 할 수 있다를 be able to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면 조동사 will만 조동사가 되어서 에,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는 verb라고 하는데요. 동사의 준하는 준동사를 verbal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준동사 세 가지가 있는데요. 투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는데 자, 투 부정사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적으로, 형용사적으로, 부사적으로 쓰이는 것을 투 부정사라고 하고요. 동명사는 ing 형태로서 명사 역할을 하는 ing를 동명사라고 하고 분사는 현재 분사 ing와 과거 분사 pp가 있는데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ing가 현재 분사. 알았죠? 그 다음에 능동의 의미일 때 쓰는 게 현재 분사, 수동의 의미가 있을 때는 과거 분사를 쓴 게 기본입니다. 이거 제가 미리 요약을 드렸는데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투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축구에도 결승전 앞에 준결승전이 있죠. 영어에도 조동사에 준하는 준조동사, 반조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준조동사가 뭐냐? 우리가 방금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가 can이죠. can은 단어가 하나죠. 그런데 had better 단어가 두 개죠. had라는 단어, better라는 단어. 그다음 may as well 혹은 might as well 하면은 단어가 세 개죠. 이러한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조동사를 언어학적으로 준조동사 혹은 반조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이 뭐뭐 하는 게 낫다, 좋겠다라는 준조동사 표현인데요.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동사는 뭐냐? 동사에 준하는 동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동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투 부정사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음, 명사처럼 명사가 우리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 대신에 이렇게 쓰이는 이 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사가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했죠? 명사를 꾸미거나 보호 자리에 쓰였죠. 그래서 투 부정사도 형용사처럼 time이라는 명사를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보호 자리에 이렇게 쓰여서 형용사의 역할하는 부정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가 뭐냐? 부정사가 주목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명사적 용법도 아니고 명사를 꾸미거나 보호 자리에 온 형용사적으로 쓰인 것도 아니면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름을 부정사라고 붙였느냐? 자, not의 의미가 아니고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동사다 해서 안일 불자에 정할 정, 그 다음에 동사 사를 해서 부정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study hard. 그렇죠? To pass the test. 자, 여러분, 영어 어순이라는 게 이겁니다. 항상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문장이 길어질 때는 궁금한 순서로 이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 study. 나는 공부한다. 어떻게? Hard. 열심히. 나는 열심히. I study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하느냐? To the fast test.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I study. 나는 공부한다. Hard. 열심히. To pass the test.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I study. I study hard. I study hard to pass the test. 자, 여러분, 영어 문장이 주어 동사 I study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달라붙었습니까? I study 다음에 또 hard라는 부사가 달라붙었죠. 이 hard는 동사 study를 꾸미는 부사입니다. 자, 주어 동사 다음에 부사가 달라붙었는데, 그죠? 부사가 달라붙었는데 또 부정사 구인 부사적 용법의 투 부정사구가 이렇게 달라붙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문장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해하셨죠?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궁금한 순서로 이어진다. I study. 나는 공부한다. 어떻게? I study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뭔다? I study hard to pass the test.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부사적 용법에 가장 많이 쓰는 게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혹은 so as to 이런 표현이죠. 이것들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인데 다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to 부정사로만 나타내도 부사적 용법의 목적의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명사. 동명사의 형태는 동사의 ing인데 자,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하는데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만 합니다. 명사의 역할이 뭐였죠?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쓰이고 또 목적어가 하나 더 있었죠. 전치사 뒷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ing, 즉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 ing를 동명사라고 한다. 제가 정의 내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 뒤에 오는 ing는 동명사입니다. 우리가 being 진행형 할 때 ing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분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명사도 부정사처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이렇게 명사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에 이렇게 목적어로서 네 가지 케이스로 쓸 수 있는 게 동명사다. traveling by car, by car는 자동차를 타고라는 by 플러스 교통수단을 나타냅니다. 예. Traveling by car is a good way to see the country. 자,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다. 어떤? 어, 그 나라를 보기 위한. He started shouting bitterly. bitterly는 부사니까 갈로. 자, 그는 외치기 시작했다. 아주 크게. 그죠? 매우. My hobby is playing computer games. 내 취미는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이다. He is proud of being a lawyer. 자, be proud of 하면은 뭐뭇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그는 변호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이때 being 할 때 be는 become의 뜻입니다. 뭐뭇이 되다. 자, 정리드리면 동명사도 부정사처럼 주어나 목적어나 보로 쓰인다. 즉, 명사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는 거죠. 명사의 역할을 부정사가 했듯이 동명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이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to 부정사를 쓰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러니까 he is proud of to be a lawyer라고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to 부정사를 쓰면 안 된다. 요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분사의 종류는 현재 분사 ing와 과거 분사 pp가 있는데요. 자, 분사는 또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분사는 형용사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동명사와의 구별을 학생들이 잘 못하는데 딱 정리드립니다. 깔끔하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ing는 동명사고요. 명사적으로 쓰이는 ing는 동명사고 형용사 우리가 뭐 명사를 꾸미거나 보어로 쓰이는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ing는 혹은 뭐 진행형에 쓰이는 ing는 현재 분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퍼펙트합니다. 그렇죠. 제가 진행형에 쓰이는 ing는 현재 분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영문법의 끝판왕은 바로 이것이다 했는데 조금 내용이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있더라고요. 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문법 한 문제가 출제된다. 랭킹 1위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러브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다 러브에다가 누구에게 전화 걸다 폰 이렇게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동사를 하나 더 쓰고 싶다 하면 이렇게 에, 접속사를 써서 이렇게 동사를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동사 자리를 본동사 자리라고 하는데 본동사 자리에는 후부정사, 동명사, 분사와 같은 준동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love를 써야지 부정사인 to love를 쓴다든지 뭐 동명사, 현재 분사와 같은 loving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love를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와 절 했는데, 접속사, 뭐, 이게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했는데, 이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접속사가 세 가지가 있었죠. 등위 접속사, 상간 등위 접속사. 근데 제일 중요한 종속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상황에 따라서 명사절, 대트절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형용사절, 후절 기억나시죠? 부사절, 웬절 기억나시죠? 요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온다 했을 때 접속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종속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다. 이 종속 접속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오면 명사절로 쓰이는 거고 명사를 꾸미면 형용사절이 되는 거고 문장을 꾸미면 그렇죠. 예, 부사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명사절은 핵심이니까 빨간색이 되고 기억나시죠? 예, 명사를 꾸미거나 문장을 꾸미는 형용사절, 부사절로 쓰일 때는 파란색이다. 수식어니까. 자, 정말 끝입니다. 집중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특수구문인데요. 특수구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생략도 있고요. 뭐 강조도 있고 그 외에 중요한 거 비교구문인데요.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하죠. 자, 비교급에는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세 개 이상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를 그죠?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원급이라고 부릅니다. 원형은요, 동사에 대해서 붙이는 이름입니다. better가 비교급이 되고 best가 최상급이 되죠. 여러분, 형용사죠. 요거의 부사가 wher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here도 비교급 최상급이 같죠. 예, 이렇게 같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굿은요. 형용사 원급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 well은 부사 원급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동사의 원래 형태는 동사 원형 뒤집어서 원형 동사 부정사로 말할 때는 원형 부정사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를 원급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시험이 잘 나오죠. as 사이에는 비교급을 쓰면 절대 안 냅니다. 시험이 정말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봤죠. 에, as good, 그죠? as 뭐 이렇게 쓴다든지, 그죠? 음, 아니면 as well as 요렇게 써야 되는데, 요렇게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s 사이에 이렇게 비교급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우리가 또 원급을 써야 되는데 원급에는 형용사 원급과 부사 원급이 있겠죠. 자, 원급이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as 사이에 원급을 써야 되는데 원급에는 두 가지가 있죠. 형용사 원급이 있고 부사 원급이 있죠. 어. 우리가 이럴 때는요. 앞에 동사가 비동사면 비동사의 보어로서 형용사 원급을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안 냈죠.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거든요. 그래서 부사 원급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비동사가 있을 때는 에디에드 사이에 형용사 원급을 아시겠죠? 뭐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앞에 일반 동사일 때는요. 이렇게 부사 원급을 쓰는 겁니다. 에디에드 사이에.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된 앞에는 비교급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 비교급 뒤에는 ten이 온다. 뭐뭐보다 더 뭐뭐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치사 in, 전치사 of, 관계사절 앞에는 최상급이 온다. 요걸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 거꾸로 말씀드리면 최상급 뒤에는 전치사 in이나 of나 관계사절이 그죠? 온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렬인데요. 우리가 병치 구조 혹은 병렬 구조, 영어로는 parallelism이라고 하는데요. 예. 자, 이겁니다. 우리가 보호자리에 beautiful, 그죠? 형용사가 왔는데 and라는 등위 접속사 뒤에도 똑같이 kind라는 형용사가 보호로 왔다. 그러니까 같은 등위 접속사 and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형용사, 뒤에 형용사. 아시겠죠? 같은 역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등위 접속사 앞뒤로 왔다. 이런 걸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도치 구문인데요. 자, 원래 영어 어수는 주어 다음에 동사고죠. 그런데 이게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동사 주어로. 이런 걸 도치라고 합니다. God is, 그렇죠? 주어 동사. 신이 존재한다. 근데 there라는 유도부사가 오면요. there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를 안 쓰고 이렇게 동사 주어가 됩니다. 이런 걸 도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거. 동사 주어로 위치가 바뀌는 걸 도치라고 한다. 최강건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때 there는요. 유도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there is나 there are는요. 일형식 문장에 속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어 동사인 문장 일형식 맞죠? 자, 그 다음에 I arrived there. 나는 도착했다. 어디에? 거기에 했을 때 이때 there는요. 유도부사 there이 아니고 장소를 나타내는 에, 장소 부사로서 어, 거기에라는 뜻을 갖는 그렇죠? 장소 부사 ther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유도부사 there과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제가 정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시간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유튜브 영어의 신 김충남 영어TV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영포자분들 제 이 영문법 강의를 기본서로 생각하시고 무한 반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생활 영어를 원하시든 뭐 토익 시험을 치시든 편의 시험을 치시든 공무원 영어를 하시든 어, 기출 문제를 푸시면 어, 도움이 아주 아주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